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엔캠 영상 시작해 볼 거고요. 엔캠 20% 정도 급등하면서 오늘 31만 7천원의 종가를 마감해 줬는데, 제가 이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엔캠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유하면서 끌고 가면서 신고가 영역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는 거 보고 우리가 매도 타점 잡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을 스리슬쩍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영역을 한번 터치하고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2의 에코프로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렇게 주가가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캠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영상 내용이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관련한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영상에다가 좀 최대한 꽉꽉 채워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끔 보면 안 누르고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일단 엔캠을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엔캠이 어떤 회사입니까? 2차전지 회사 맞습니까? 2차전지 만드는 회사, 전해액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지만이 엔캠의 목표값을 설정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엔캠이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이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죠. 하지만 제가 이거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IRA 관련 수혜주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증명이 오늘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기사 내용이 하나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 임기 첫날 보조금 폐기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는지 보시면요, 오늘 오전 6시에 나온 기사인데요, 쭉 내려보시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과 국경 정책을 비판. 이거 전기차 지원이 뭔가요, 여러분? 이거 IRA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요, 난 우리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임기 첫날 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 조 바이든이 추진하는 IRA 법안 깽판 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으면 엔캠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으면은 오늘 떨어졌어야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아예 깽판 치겠다라고 얘기했으면요, 주가가 하한가를 가도 모자랄 이슈인데 20%를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뭔가요? 아하,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갔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엔캠이 뭐 때문에 올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EDL과 TDL 관련한 이슈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EDL은 리튬이온 관련 생산 기업이고, 그리고 TDL은 전고체 관련 생산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엔캠 27년 점유율 1위 목표라고 하면서 전해액 소재부터 슬러리 전고체까지 포트폴리오 확대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난해부턴 전고체 배터리 기업 TDL을 인수하고 ESS용 전고체 파우치 셀 개발도 진행 중이다. 전고체로 엮여있는 기업인 TDL을 인수했다라고 하네요. 시장 흐름을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는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핫했던 걸 알고 계실 텐데, 이 삼성 SDI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마이너스 5%로 종가를 마감했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하락한 기간이 대략적으로 일치를 하죠.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한농화성도 놓고 보시면요, 상승하고 하락한 기간이 대략적으로 일치가 합니다. 그러면 엔캠이 전고체 관련해서 올랐다라는 말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럴 거였으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엔캠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아하, 그러면 전고체 관련해서 오른 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뭡니까 엔캠이? 왜 올랐나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엔캠은 그냥 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RA 관련해서 수혜주가 맞긴 하지만 이 IRA 관련해서 오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RA 관련 수혜주는 이런 기간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런 구간에서 내려왔고, 지금 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놓고 보시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엔캠만 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엔캠이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엔캠이 빚을 좀 많이 졌는데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하면서 돈을 3천억 정도를 땡겨왔는데, 이 3천억을 땡겨올 때 당연히 주식을 줬겠죠. 이 주식이 뭐냐면은 나중에 상장해서 팔아먹고 나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얘긴데, 이 주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IRA 관련해서 수혜를 보면서 엔캠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어떤 계획에 완전 찬물이 끼얹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생겨났다라는 말씀이고, 이 트럼프가 위험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엔캠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참. 그래서 IRA 관련 수혜주다라기보다는 빚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 엔캠이 언제까지 빚이 있냐면은 그러면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상장해야 되는데, 이 기간값이 MSCI 관련한 이슈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엔캠을 제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을 때부터 타점 안내를 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13만 6천원 역사적 신고가에서 한번 찔러주고 빼는 패턴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엔캠이 급하게 매집한 흔적이 없다 보니까 한번 신고가를 찔러주고 빼면서 하락을 해놓고 다시 한번 돌아나갈 흐름, 그러니까 신고가를 찔러주고 빼는 패턴을 생각해서 우리가 2분의 1을 먼저 매도하시자라고 제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안내를 드렸고, 분봉 흐름을 놓고 보시면, 자,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대해놓고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은 1월 19일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월 19일 날 대응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상단에 1월 19일이 좀 확인이 되시죠? 1월 19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엔캠 고점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후 1시 19분에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여기서 지금 확인해보시면 이때가 1시 20분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매도 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23% 정도 떨어지는 하락을 피해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수를 진행했었냐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쭉 끌고 오면서 이때 오버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길게 우리가 들고 가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자, 아래서 보시다시피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상단에 1월 26일 확인이 되시죠? 이날이 현대임스 상장날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엔캠 만약에 동시효과가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1만원의 엔캠의 비중의 절반을 한번 매수해 보시자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면서 아침 9시에 107,300원을 최저로 찍은 엔캠이기 때문에 제가 11만원에 안내를 드렸으니까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매수 타점 드렸던 구간 한번 가보시면요. 자, 이날이 언제냐면은 2월 5일인 게 여기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상단에 2월 5일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시죠? 2월 5일날 제가 엔캠을 9시 15분에 17만 7천원 이하로 매수 안내를 드렸었는데, 17만 7천원이면은 이 선이 바로 17만 7천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9시 15분이면 언제냐면요. 이때가 9시 15분입니다. 이때 제가 매수 안내를 17만 7천원 이하로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5분봉이다 보니까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식으로 엔캠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대응방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이 이제 생겼는데 오늘 매도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만 주 정도 개인들이 매도를 좀 했는데요. 뭐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은 양은 아닌데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올라가면서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엔캠 매도하세요라는 영상을 만약에 찍는다라고 하면은 20분이 걸려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또 20분에 걸려서 최소로 편집하게 되고 또 20분 동안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최소 1시간이 걸려서 영상이 게재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는 게 가장 맞다라고 판단해서 대응방을 통해서 실시간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전에 보내셨는데 아직까지 초대를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팸 처리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보니까 엔캠에다가 1이라고 적어서 다시 한번 재존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엔캠을 우리가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의 이슈를 한번 다뤄볼 수 있냐면은 MSCI 관련한 이슈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MSCI 관련한 이슈를 다뤄볼 거고, 이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드릴 건데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MSCI는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뤄드리면, 이 프로그램 누가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특징이 뭐냐면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크고 신고가랑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급등 흐름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신고가에 가게 되면은 개인들이 미친 듯이 따라붙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물량을 팔고 튀어도 개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매수세로 올려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엔캠이 이렇게 이틀 동안 상승할 때 상한가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그 다음 3일에 걸쳐서 매도한 게 지금 보이시죠?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자 어떤 식으로 또 행동했어요? 한 번 더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찔러주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 3일에 걸쳐서 매도하고 또 톡겨버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외국인들 정말 돈 벌기 편하겠죠, 여러분? 그냥 다짜고짜 돈 때려 박으면서 상승시키면서 신고가까지 보내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물량 다 받아주고, 다시 한번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네, 한 번 더 해먹을까, 다시 한번 또 매수하면서 돈 때려 박으면서 또 올려주면은 개인들이 또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매도하신 분들 설마 없겠죠?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돌아나가면서 상승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에코프로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자, 에코프로 이렇게 상승할 때 프로그램이 강하게 개입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친듯이 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에코프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2의 에코프로라고 엔캠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가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은 이유로 한번 무너뜨렸다가 60일선에서 터치하면서 반등하면서 여기서 모아주고 다시 한번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타고 있죠. 지금 딱 엔캠이 이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 있는데 한번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21선에서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엔캠이 지금 전고점 매물을 분명히 한번 터치하고 소화해주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가 MSCI 관련한 이슈가 불거졌었는데요, 아까 전부터 MSCI 계속 얘기하던데 도대체 MSCI가 뭡니까?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라고 보시면 되고, 이 펀드의 운영 규모가 13조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SCI에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흥국 리스트에 엔캠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 엔캠을 매수하기 싫어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신흥국 펀드를 딱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엔캠한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발동이 됩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외국계 돈이죠. 이 외국계에서 투자가 들어온다라는 생각에 일단 다짜고짜 주가가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MSCI 관련한 이슈가 대두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정작 MSCI 편입되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MSCI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는 편입이 됐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흘러내렸죠. 다시 한번 가는 척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MSCI가 패턴이 좀 무궁무진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릴 건데,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자, 이 신풍제약이 왜 특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세력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MSCI 이슈가 대두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5일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올리면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세력이 갭을 띄워서 하루 종일 팔아먹고 튀는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 세력들이 꽤나 많은 물량을 정리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했던 거래대금이 1조입니다.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1조라는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세력들이 하루 종일 물량을 팔아 제꼈는데,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하락을 멈춰주는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21선에서 종가를 딱 마감해줬고, 이때 터졌던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2조 4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수렴 구간을 거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세력들이 맨 처음으로 물량을 정리했던 곳을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력이 여기서 첫 번째로 많이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팔고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뭐죠? 쌍봉 패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 세력들이 첫 번째로 정리했던 캔들을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불거졌던 이슈가 MSCI 관련한 이슈가 대두가 됐었는데, 이미 MSCI에 편입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한번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MSCI 효과? 외국인 매도 공세 속 신풍제약 CNN 알프로제는 샀다라고 하면서 2020년 9월 7일날 나온 기사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국인은 최근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지수에 신규 편입된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9월 7일입니다. 2020년.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7일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기사 내용이 나왔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요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MSCI가 어떻게 활용됐다고요? 이미 편입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재료로 활용이 됐었다라는 얘기고, 최근 거 없나요? 좀 최근 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최근 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MSCI에 편입됐던 23년도 8월, 23년도 11월, 24년도 2월 편입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이 발표일 한 달 전과 한 달 후를 비교하는 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일 한 달 전에 주가에 비교해서 발표일 당일에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가 23년도 8월에는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개가 있었고 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이 23년도 11월 달에는 두 종목이 하락을 하고 한 종목이 상승을 했고 23년도 2월 달에는 두 종목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가요? 여기선 75%, 여기선 33%, 그리고 여기선 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점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일단 주가가 상승하면서 MSCI 관련한 이슈가 돼도 되고 정작 편입되고 나면은 쭉 쏘고 빠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먼저 판 놈이 승자라는 어떤 눈치 게임식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편입됐던 에코프로머티랑 한진칼의 사례를 놓고 보시면 에코프로머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주가가 상장한 이래로 다짜고짜 상승하면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MSCI 관련한 이슈가 대두가 됐었고 2월 13일날 정작 편입되고 나선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고점은 어디서 찍어놨어요? 1월 11일날 찍어놨다라는 말씀이고 한진칼의 사례에서도 놓고 보실 건데요. 자,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다짜고짜 상승하면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MSCI 편입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재료가 온 동네방네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해놓고 본인들이 끌고 온 물량을 개인들한테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2월 13일날 쭉 쏘고 빠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로 소멸로 편입된 당일에는 이렇게 종가를 여기서 마감했고요. 그 이후로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텐데 그러면 고점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찍어놨다라고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찍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2월 13일 편입날 당일에는 이렇게 쭉 쏘고 빠지면서 여기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 갖다 놓고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1월 10일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사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 정기 편입을 노릴 때는 어디서 고점을 찍었냐면 4월 11일날 고점을 찍었고 8월 정기 편입이 됐을 때는 7월 26일날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4월 11일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7월 26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엔캠은 왜 고점을 어디서 찍었어요? 2월 달에 찍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쌍봉을 찍고 이렇게 최근 흘렀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그럼 지금 에코프로랑 잘 안 맞는데요. 에코프로는 여기서 상승했다가 이렇게 쌍봉 찍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가는 요런 패턴이라고 하면은 엔캠은 여기서 상승해놓고 고점 찍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는 패턴으로 조금 이렇게 옆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파는 놈이 승자로 점점 이 기간이 앞당겨지면서 개인들도 이제 똑똑해지다 보니까 패턴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8월 정기 편입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가 고점일 수가 있겠다? 7월 26일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었지만 더 앞당겨진다라고 치면 5월에서 6월까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캠이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상장할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5월에서 6월까지 주가가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면서 이때 MSCI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상장할 물량을 덤핑하는 방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8월 MSCI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언제가 5월에서 6월이 고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엔캠을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5월 정기 편입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원래 같은 경우엔 4월 11일이 고점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4월 11일이 며칠 남았나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4월 3일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MSCI 관련한 이슈가 대두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가총액도 5조 8천억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MSCI 정작 편입되고 나서는 그 패시브 자금과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할 확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엔캡을 우리가 4월 아니면 5에서 6월까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바로 요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버슈팅 구간이 뭐냐면요. 에코프로의 사례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통통통 튀면서 다시 한번 전고 매물을 소화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점점 달라진다라는 게 조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30%를 올라갔죠. 이렇게 날카롭게 거의 수직으로 쓰게 되니까 이렇게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으로 윗꼬리 음봉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21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회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패턴인데요. 대표적으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어떤 식으로 주가가 진행이 됐었냐면 이런 구간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과매수라고 하죠. 과매수 구간에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자 40% 가까운 하락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날에는
뭐라도 해야겠다, 절반이라도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과매수 구간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HLB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이 뜨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승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한번 둔덕을 형성하면서 이 구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메자닌 물량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만큼 상승했던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하더니만 이만큼 또 상승을 했죠. 그러더니만 이렇게 상승하는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각도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점점 가팔라지게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윗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한다. 그러고 나니까 21선을 지금 하회를 했죠. 단기 고점이라도 찍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약바이오고 워낙에 강성주주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광기에 더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광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인 지표긴 하지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욕한 사람들은 습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153만9천원, 이때 당시에 진짜 광기의 끝에서 에코프로의 애자만 욕해도 광신론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린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를 매도 리포트를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구간이어서 이런 광기의 끝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겠다. 에코프로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의 눈이 반쯤 풀리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겠다. 근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연속적인 상승이 미친 듯이 나올 때는 팔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포스코 페트로엠도 이렇게 4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으로 올라가다가 고점을 마찬가지로 7월 26일 날 찍었는데 상승 각도가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니까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무너뜨리면서 이날 종가에만 팔았어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으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엔캠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전고 매물을 소화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맞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패턴으로 어떤 개입이 있겠죠? 이 프로그램이 개입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다뤄드리다가 만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존재냐면요, 정말 미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 이렇게 상승할 때 정말 미친듯이 상승한 게 보이시죠? 완전 미친듯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잘 박스권에서 갑자기 돌파가 나오면서 이 시가총액 7조짜리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확대를 좀 해놓고 보시면요, 이날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얼마를 때려박았냐면은 825억을 때려박았습니다. 하루 만에. 때려박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렸던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피날레가 다가왔죠. 점점 상승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날카로워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마지막 도약을 위해서 살짝 수그린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로 피날레에서 어떤 식으로 갭 띄워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 발생시키면서 쭉 밀어버리는 패턴으로 밀어버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척하고 빠지는 전형적인 무슨 패턴, 쌍봉 패턴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미반도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슬슬 매도 준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엔캠이 그런 광기의 끝에서 매도를 할 건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엔캠 관련한 영상을 찍어드릴 거기 때문에 엔캠 영상 앞으로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엔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포트에다가 하나 구성해 놓으셨으면 하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 거고, 우리가 엔캠을 끌고 가면서 중장기 이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 매매나 스윙 매매를 토대로 계속적으로 계좌를 회전시켜 주면서 수익을 보셔야지만이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XR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준 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는데, 이 뉴프렉스가 이전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갈 때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뉴프렉스를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매물대가 꽤나 강하게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뉴프렉스를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출발하기 이전에 있는 딱 1년 선 부근에 걸쳐 있는 종목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엔캠을 다 팔고 이 XR 관련주를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엔캠을 포트에 구성해 놓으면서 동시에
이 XR 관련주도 들고 가셔서 리스크를 줄이고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이 XR 관련주를 소개해봐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계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